네,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달린 댓글인데요. 저희 집 같은 경우 제가 경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 월급을 다 제 명의 통장으로 옮겨 관리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? 그리고 재작년에 새마을금고에 이율이 높은 게 있어 가족 명의로 하나씩 오픈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통장에서 아들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 거죠. 이게 증여 문제에 엮일 수 있는지, 돈은 당연히 만기 후에 통장으로 다시 갖고 올 거고 아들은 명의만 빌려준 거고 이 돈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. 이 질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우자와의 자금 거래, 이거 괜찮은지, 자녀와의 자금 거래는 괜찮은지, 자녀 명의로 이자를 더 받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. 국세청도요. 저런 문제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면 그 근거되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. 가장 대표적인 규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. 상속증여세법 45조. 이게 뭐냐?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.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나 연령이나 소득을 봤을 때 도저히 저 재산을 취득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. 그러면 증여받은 걸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죠. 사항은 뭐냐?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돈이 있잖아요. 뭐 1억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재산은 그 명의자가 취득한 걸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. 여기서 이 추정이란 표현이 나오죠. 이 증여 추정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. 소명을 하지 않으면 과세하겠다는 거예요. 실제로 자금 출처 조사 결과 우리한테 통지서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증여인데 네가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할게. 이게 바로 이 근거 규정인 겁니다. 소명을 하지 못하면 과세를 하는 거예요. 이 소명은 누가 하는 거죠? 내가 해야 됩니다. 과세 당국이 아니라 제가 소명을 해야지 증여세 과세당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런데 아까 그 상징세법을 보면 배우자와도 마찬가지죠. 배우자의 계좌에서 내 계좌로 돈이 왔습니다. 이 자체만으로 증여를 추정해서 과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거든요.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과 많이 다릅니다.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대법원까지 간 판례가 있습니다. 부부 사이에서 어떤 예금이 다른 타방의 배우자 명의로 입금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증여 외에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, 일방 배우자의 자금의 위탁관리,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일치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금이 이체됐다는 이 사실만으로 그렇게 증여세를 추징하는 건 너무 심하다. 라는 게 2015년에 대법원 판례입니다. 그러면 배우자의 계좌 이체는 문제가 없는 거냐?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단지 저 부분은 뭐냐면 입증 책임이 과세 당국에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바로 과세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. 지금은. 계좌 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다른 뭔가의 증거가 과세 당국에 있다면 이 경우엔 과세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과세 당국이 추정하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? 단순히 배우자 명의로 계좌 이체된 내역에 대해서 과세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배우자가 다른 아파트를 산 거예요. 고가의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취득했습니다. 이거는 계좌 이체로 끝난 게 아니죠. 뭔가 자산을 샀죠. 이렇기 때문에 아까 그 대표적인 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의 첫 번째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. 계좌 이체된 내역 그 자체만으로 과세는 안 하고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어떤 소득 금액이 없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아파트를 사면.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. 아들 명의로 계좌 이체를 해서 이자를 더 받은 겁니다. 어떤 증여 문제가 엮일 수 있는지. 아들은 달라요. 배우자와의 계좌 이체와 자녀와의 계좌 이체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. 아까 그 상징세법 45조의 사항, 자녀한테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냥 자녀 명의로 계좌에 잔액이 있잖아요. 이 자체만으로 증여를 추정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거예요. 배우자랑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. 우리가 증여를 하잖아요. 그러면 증여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증여를 하고 나서 3개월 안에 증여 취소가 가능해요. 아파트를 줬습니다.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.
근데요, 돈을 주면 이 돈은 취소가 안 돼요. 이게 상징세법에 있는 규정입니다. 금전이잖아요. 금전이 갔다가 과세, 돌아올 때도 과세. 이게 3개월 이내여도 둘 다 과세입니다. 돈이 갔습니다, 과세. 다시 거꾸로 올 때 과세. 1억이 갔으면 1억에 대해서 증여세 내고 다시 거꾸로 올 때는 1억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그 규정입니다. 이렇게 자녀한테는 좀 더 타이트하게 적용되겠죠. 그리고 이자율이 높아서 타인 계좌를 사용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? 타인 명의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겁니다. 전. 제 명의로 하지 않았잖아요. 금융거래는 원래 실명으로 해야 되거든요. 이렇게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자가 발생하잖아요. 그럼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비실명 자산에 대한 소득이잖아요. 차등과세를 합니다.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아니었던 거잖아요. 그 돈을 받았던 거네요.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의 90%를 원천징수합니다. 그럼 10%는 이익이네?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지방세까지 과세를 하겠죠. 그러면 99%입니다. 결국 타인 명의를 활용해서 이자를 더 받았다. 그거는 이자 전체가 과세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